아, 거기 있었네요. 거대한 폭포 근처의 전망대 말이에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우르릉거리는 물소리가 모든 소리를 막아버리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내가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도중에 백플립 할 시간이 좀 더 있는 다이빙 하는 것과 같을까요? 상상할 필요 없어요. 전에도 일어난 적 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북미 폭포 중에서 가장 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일어났어요. 이곳은 사실 세 개의 별도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큰 폭포는 말발굽 폭포예요. 이 거대한 U자 모양의 폭포는 높이 51m예요. 마천루 15층에 서 있는 것과 같죠. 당신을 어지럽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높지만 폭포치고는 비교적 짧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의 높이가 10배에서 20배까지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포에 들어가는 게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폭포예요.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70개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17만 입방미터의 물이 매분 흘러내리죠. 그리고 만약 그 밑에 있다면 자유의 여신상 무게의 7배 되는 무게가 머리 위로 떨어져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존했죠. 1960년 토요일 오후였어요. 한 10대 소녀와 남동생이 나이아가라강 상류로 보트 여행을 떠났어요. 항해 도중 배는 급류에 휘말렸고 물속에 솟아있는 부분에 부딪혔어요. 배는 뒤집어졌고 남매는 급류에 빠져버렸어요. 수영복과 구명조끼만 입고 있던 소녀는 말발굽 폭포에서 떨어졌어요. 누나는 여전히 강에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불과 6m 떨어진 곳에서 누나는 그쪽으로 빠르게 휩쓸려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폭포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면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랐죠. 그때 두 사람이 난간으로 달려가 넘어갔어요. 둘 중에 한 명이 팔을 뻗었고 소녀는 끝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간신히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았어요. 다른 남자는 그들을 붙잡고 소녀를 물 밖으로 끌어내는 걸 도왔죠. 육지에 올라오자 소녀는 떨면서 공포에 질려서 남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죠. 남자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남동생은 폭포의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쳤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현장을 순항하고 있던 메이드 인 더 미스트의 선장은 물속에서 밝은 오렌지색 구명조끼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소년에게 다가갔고 승무원들이 살아서 의식이 있는 소년을 끌어냈죠. 누나는 배인 상처, 그리고 남동생은 가벼운 뇌진탕만 얻었을 뿐이에요. 30년 후, 물론 이젠 성인이 된 이 소녀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돌아와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묘사했어요. 그는 물과 바위에 내던져진 느낌은 사방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건은 나이아가라의 기적이라고 불렸어요. 누군가가 완전히 무방비의 상태에서 추락해서 살아남은 첫 번째였죠. 그 전에 1901년에 한 여자가 스턴트를 하기 위해 통에 들어가서 폭포를 내려갔어요. 그녀 또한 살아남았지만 100만 달러를 줘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추락에서 살아남으려면 엄청나게 운이 좋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재미있는 워터파크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가는 내내 위험이 많아요. 그럼 함께 가상으로 떨어져 봅시다. 우선 매 초마다 속도가 붙는 자유낙하를 경험할 거예요. 나이아가라처럼 비교적 짧은 폭포에서 떨어져도 3초면 고속도로의 속도에 이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 같은 데라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속해서 내리는 폭포예요. 높이는 980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에펠탑, 빅벤,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피사의 사탑을 다 합친 것보다 높아요. 거기서의 자유낙하는 약 20초간 지속되고 시속 195km의 속도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내려가는 도중에 들쭉날쭉한 절벽에서 튀어나온 바위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물을 맞는 것만으로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비 오는 날 달리고 있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본 적 있나요? 물 플러스 고속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작은 빗방울이었죠. 수백만 리터의 물이 아니라. 그래서 중력은 아래로 당신을 빠르게 끌어잡아 당기고 엄청난 양의 H2O를 막고 있죠. 마침내 가능한 유일한 탈출구에 도달하면 몇 초밖에 안 걸리니까 백플립 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때문에 깊기도 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물의 깊이가 깊길 바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중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 그 아래에서는 햇빛이 차단되어서 모든 게 검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물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밀려서 완전히 방향 감각이 흐트러집니다. 어디가 위인지 알 수 없으니 여기서 어느 쪽으로 헤엄쳐 나갈지 행운을 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게 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죠. 하지만 아직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물에 맞았거나 바위에 부딪혀서 다쳤다면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폭포로부터 멀리 수영해 가야 해요. 물론 팔이나 다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다면 훨씬 힘들겠지만요. 물의 온도 또한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극도로 차가운 물에 갑자기 뛰어들면 사람들의 심장이 멈추는 걸로 알려져 있죠.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거기서 느긋하게 있을 순 없어요. 농담 죄송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서 추위로 의식을 잃기 전에 나오려면 15분밖에 없어요. 4도 이상이거나 더 따뜻하다면 30분이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은 차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구된 상태에서도 마지막 시도를 하고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안정을 취해요. 의사를 만나기 전까진요. 하지만 이미 도움을 요청한 증인이 있다고 가정해둘게요. 만약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생존 전문가들은 폭포에서 떨어질 때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갖고 있죠. 만약 막 넘어갈 것 같고 막을 방법이 없다면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리세요. 폭포 아래에 있는 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일찌감치 밀려오는 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될 테니 위에서 내려오는 물 아래에 구타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하세요. 나중에 뜨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리부터 떨어지세요.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들 거예요. 사지를 흔들지 마세요. 근육에 힘을 주고 팔로 머리를 감싸고 팔꿈치 안쪽에 코를 박으세요.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물에 들어갈 때 눈을 꼭 감고 온 힘을 다해 다리를 꼭 붙이세요. 다 이해했죠? 표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즉시 하류로 헤엄치세요. 가능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멀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물은 계속 당신을 잡아당기고 물속에 잡아두려고 할 거예요. 다 기억하시겠나요? 좋아요. 하지만 절대로 이 팁을 쓸 일이 없길 바래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